우리가 왜 이렇게 AI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쩌면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산업이 같은 도구를 쓰는 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지만 동시에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근데 전 요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태원입니다. 아마 대부분 오늘 저를 처음 보셨을 텐데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 친구는 외모나 말투가 설 깍쟁이 같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네, 네, 정말 그렇게 보이는군요. 제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릴 때 경북 상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별로 없고 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키우는 개들과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그런 시간이었고 이 아이는 시간이 흘러서 대학을 졸업하고 구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글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구글에서 18년을 일하고 지금은 광고 마케팅 에드테크 회사인 이노레드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의 변화가 빠르면 더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많은 학생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 받는 질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구글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봉이 얼마예요? 또 좋은 직업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20년 만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실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10대입니다. 40대도 많이 검색하시는데 아마도 자녀가 10대일 것 같아요. AI 시대가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로 의미 있는 변곡점은 우리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커리어를 변곡점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2006년에 구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날로그 시대를 디지털로 전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디지털 퍼스트가 아주 중요한 어젠다였어요. 그러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퍼스트로 전환되고 알파고 이세돌 대국이 있었을 때 구글은 이미 우리는 AI 퍼스트 회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이세돌 대국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구글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대국이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전 그 현장의 생생함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국 보시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신기하다, 놀랍다, 무섭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세돌 이겨라, 구글 망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요. 저는 그때 사람들의 진짜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좀 두려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전 사람들의 그때 진짜 진심은 이번 생은 아니겠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내 직업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너무나 신기한 기술이지만 저 먼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 같아서 육지에 있는 나는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는 어떤가요? 먼 바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미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커리어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알파고 이세돌 씨 대국을 보면서 이것이 제 커리어의 마지막 변곡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모바일로 AI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곡점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전 지금의 AI 기술을 보면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곡점의 시대는 우리에게 좋은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자, 파란색은 삶의 의미에 대한 검색량이고요. 또 노란색은 일의 의미에 대한 전 세계 검색량입니다. 사람들은 늘 삶과 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왔지만 이 질문이 폭증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가 생성형 AI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술들을 보면서 야,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면
도대체 삶의 의미는 뭐지? 일의 의미는 뭐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술적인 시대이지만 전 동시에 가장 인문학적 질문이 필요한 시대인 그런 흥미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옥점의 시대는 우리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로 함께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관점이고요. 부제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하다입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고 이제 강의 후에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많은 학생들이 길게 줄을 쓴 거예요. 어떤 학생은 저랑 더 대화하고 싶어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사인 받고 싶어 하고 또 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생은 저랑 셀카를 찍고 싶어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제가 KTX 기차 예매한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줄 서 계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저는 부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기차역에 가면 이런 전광판 같은 곳에 몇 시 몇 분 기차는 몇 번 승차함에서 타세요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저도 기차를 타러 승차함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 두 명이 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김태원 씨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두 명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이 두 분은 조금 전에 제 특강을 들었던 그런 수많은 학생들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정말 궁금한 건 왜 그때 부산역에 있었냐는 거겠죠. 저희 친구들은 강의 후에 저와 대화를 더 하고 싶었고 또 사진도 찍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보니까 전부 다 줄 서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줄 서면 김태원 씨와 대화하고 사진 찍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러다 김태원 씨가 중간에 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 중간에 여러분 제가 오늘 몇 시 몇 분 KTX를 예매했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네, 제가 그날 부산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시간에는 반드시 부산역에 간다는 중요한 시그널이겠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다 줄 서 있을 때 이 친구들은 부산역으로 이동해서 제가 타는 KTX 기차 시간을 확인하고 승차함을 확인한 후에 딱 그 길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정된 시간이 되니까 제가 막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반갑고 통쾌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관점에 따라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시 몇 분 KTX를 예매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 두 학생들에게는 미래와 기회를 보여주는 신호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혹시 이 그림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AI 기술 중에 아웃페인팅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와 상상력을 이 화가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는 창의력의 확장이고 프로세스의 민주화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AI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의 거리를 좁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엔 어떤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것을 구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기술이 부족해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AI 덕분에 우리의 생각이 더 빠르게 구현되고 가치로 이어지고 있어요.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코딩을 할 수 있고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AI를 통해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생각과 가치의 거리를 좁히면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AI도 중요하지만 좋은 생각, 창의력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기회와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AI를 통해서 더 빠르게 현실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지만 동시에 생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기술은 도구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문화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 워킹 모델, 협업 구조, 인재 정의 이 많은 것들을 포괄한다고 했을 때 왼쪽처럼 열심히 일하고 지식을 쌓고 도구를 잘 다루고 정답을 찾고 실행을 잘하는 것이 훌륭한 인재 역량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AI가 참 잘하는 것들입니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역량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하는 게 일이고 지식은 AI보다 더 많이 갖기 어려운 시대이니까 사람은 창의력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모든 도구는 AI로 대체되는 시대에 이 도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고요. AI는 쉬지 않고 일하니까 우리는 디렉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정해진 시험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를 잘 풀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배운 곳에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경험 혹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한 것 같아요. 사실 바로 AI 시대가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빅데이터 시대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너도 나도 데이터를 모으는 서버를 준비했거든요. 데이터의 홍수가 났지만 이를 위해서 서버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문화가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실 물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클라우드의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기술을 보면서 도구적 세계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라고 읽고 외장 하드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클라우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공유의 컬처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에게 다시 AI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도구적 세계관을 넘는 새로운 관점, 문화적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계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저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피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물 같기도 하고 홀로그램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텐데요. 이거는 마시는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로 만든 겁니다. 이 천장에 수많은 게토레이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게토레이 병에서 게토레이 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해서 만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네,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건 거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죠? 광고는 사람들의 어텐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데 이런 광고에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잘 아는 기술에 대한 관점이 있는 광고인은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나중에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저 나중에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진로 지도는 광고 홍보학과 가라고 진로 지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중에 광고업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해도 되고 광고 홍보학을 공부해도 되고 사실은 공대를 가도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경계가 명확한 선형적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진로 지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발전이 특히 AI가 이 경계를 재정의하고 흐리게 만드는 즉 입체적 세계관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다리를 지나다닐 텐데 우리가 지나다니는 다리는 과연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단 다리는 다리 위를 지나는 자동차가 계속 무거워지고 있어요. 이걸 다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젊었을 때보다 늙어서 더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점검을 하는데 사실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센서를 달아놓지만 이 센서의 유지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고 이 센서조차 달려있지 않은 다리가 미국에만 수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리의 안전. 이것은 어떤 산업이죠? 뭐 토목업이나 건설업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에 이 다리는 과연 어떤 산업일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는데요. 다리 위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쓰는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도
다리의 안전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논문이에요. 여러분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은 정말 스마트합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가속도계라는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이 센서가 다리 특유의 흔들림과 진동을 측정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리 안전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리의 수명을 약 30%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 논문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냥 논문도 아니고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입니다. 자, 다시 다리는 어떤 산업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건설업, 토목업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이제 다리는 건설업일 수도 있지만 AR 산업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일 수도 있고 데이터 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건설 관련된 회사 CEO 분들께 특강을 할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드디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뜻이냐면 많은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팔고 싶은데 이전에는 다리나 도로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이제는 다리를 건설하면서 이 하드웨어를 팔면서 다리의 안전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도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러면 다리가 건설업이 아니라 우리가 AI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재정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진로를 설계할 때도 이제 이 AI가 모든 산업에서 쓰이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비유적으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노란색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AI에 대한 검색량이고 다른 색깔의 그래프는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검색량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AI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다 AI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렇게 AI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산업이 같은 도구를 쓰는 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요? 모든 산업이 같은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서로 다른 산업에서 열심히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컬처가 중요할 것 같고 이전보다 여러분의 진로는 우리의 커리어는 훨씬 더 선형적인 진로에서 입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말이 이 시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민복님의 시집 제목인데 이전에는 경계와 경계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계와 경계 사이에 다양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변곡점의 시대는 우리에게 좋은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의 의미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과 경계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뭐 100세 시대나 혹은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요즘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을 돌려받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기술의 발전, 특히 AI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 삶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돌아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저는 그 답변을 이 사진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로버트 카파라는 세계적인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은 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퓰리처상이라는 언론계의 노벨상 같은 상을 받으셨고 실제 이분은 전장에서 지뢰를 밟고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기셨어요. 만약 당신이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 대상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I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요즘 AI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마치 만나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생생한 정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직접 경험해야 될 시대에 너무 AI에 의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데이터화 되기 이전에 여러분만의 온전한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경험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해석하는 하나의 언어, 독창적인 언어를 얻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넓혀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